자, 이번 시간은 정사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사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자. 근데 그 정사형을 그림자라고 하기에는 문제 풀 때 헷갈림이 분명히 좀 많을 거예요. 정사형이라는 것.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요. 뭐 그 빛의 방향에 대해 수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정사형에서 이제 이 정사형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어떠한 직선 L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어요. 그때 내가 이 L에 그림자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를 갖다가 그림자에 대한 추론을 한번 해보게 되면 빛이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 점은 여기 와서 찍힐 것이고 요 점들이 여기 와서 찍히게 되면서 촘촘하게 여기에 점들이 각각의 점들이 직선 L에 대한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사형되어진 이 그림자와 이 직선 사이에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은 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고, 이 직선과 이 직선, 그림자와 그리고 원래의 것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평면 알파와 L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L'이라는 것은 L 코사인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세타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L'은 빛의 수직 방향의 선분입니다. 자, 지금 L'이라는 것은 빛의 방향에 있어서 수직이 되어지는 그러한 친구를 L'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헷갈릴 거야. 분명히 헷갈릴 거야.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모먼트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얘는 직선과 뭐가 이루는 각이냐면 평면과 이루는 각이어야만 합니다. 평면과 이루는 각. 각에 대한 얘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요런 것들, 요게 이제 정사형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선이 저렇게 내려갔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여기랑 어떠한 평면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평면이 이런 식으로 존재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이 존재를 했었다. 공간 속에 존재하는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주고 여기를 C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가 A에서 BC까지 뭐를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A라는 점이 빛이 이쪽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A라는 점에서 내려온 수선의 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내려온 수선의 발이 여기에 이렇게 딱 존재해서 A'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A'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선을 내려볼 수 있겠고, 그것도 수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A에다가 BC에다가 A에서 BC에 수선 내렸고 그 다음 여기 평면에 수선 내렸으니까 그것을 이어준 이 선분은 당연히 뭐가 되어진다? 수직할 것이다 라는 삼수 정리와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의 여기를 내가 H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의 넓이 S,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한번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가 되어지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S'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자, 다시 요 평면에 대한 거예요.
요 평면이요. 그죠? 요 평면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자 함. 그럼 또 다시 나와야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BC 곱하기 A 프라임 H가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A 프라임 H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H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라고 쓸 수 있는데 그 세타라는 각은 요 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AH의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는 얘는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라고 쓸 수 있으며 그때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를 우리는 삼각형 ABC의 넓이 S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볼 수 있다. 즉 S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S'은 S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이 세타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죠. 그래서 얘를 이면각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이 S'이라는 것은 역시나 빛 방향의 수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빛 방향의 수직인 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면 뭐 문제도 풀어보고 할 텐데요. 요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푸는지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정사면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모서리의 길이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여기에서 이 면의 사형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즉 빛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면의 사형이라는 것은 밑면에 발생을 할 텐데 그 밑면에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분명히 이 점도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 점도 그대로 수직 방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형의 모든 점들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 저 친구의 사형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여기를 이어줬을 때 여기의 비율이 그대로 닮음에 의해서 2대1이 설정이 되어진다, 형성되어진다는 사실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비율도 2대1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 비율도 여전히 2대1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을 자 여기까지 했고요. 즉 뿔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내려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면 사형된 면에 대해서 빛방향의 수직인 면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관찰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다시 뭘로 바꿔줘야 되는 2D로 바꿔줘야 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사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인 점이 여기 있었을 것이고 그때의 선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 그때 사형돼서 떨어진 꼭지점이 여기 잡혀 있고 2대1이었을 것이고 여기에 잡혀 있고 2대1이었고 여기에 잡혀 있고 2대1인 상태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형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사형된 면, 즉 빛방향의 정방향으로 사형되어진 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가 120도가 되는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즉 다음에 3D의 상황도
지금처럼 2D로 변형을 해서 역시나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빗방향의 수직이 되는 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싹 다 눌러서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저렇게 다시 3D는 왜곡이 심하니까 2D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얘가 직육면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역시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안 되겠네. 그리면 이상해지겠지. 네, 입체가 없나? 네,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러한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이거 정육면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면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서 만들어진 이런 면이 있어. 그럼 얘에 대한 사형이란 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사형되어져서 만들어진 그것에 대한 넓이라는 것을 내가 관찰하고자 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정도의 상상력은 우리가 있죠. 얘가 이렇게 눌려서 내려요. 수직 방향으로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친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용된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가 사용된 면이죠. 얘가. 그죠. 그럼 이 사용된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한 모서리 길이 1이라고 줬을 때 여기엔 루트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파란 색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자, 빨간 색깔 삼각형의 넓이, 사용된 넓이에요. 그것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사용된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사용된 넓이는 얘가 계산하면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래서 원래 것의 넓이 곱하기 무슨 세타가 되냐면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 그게 사용된 넓이가 되어지고, 따라서 이때의 코사인의 세타는 루트 3분의 얼마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고, 어떤 각에 대한, 즉 면과 면이 이루는, 즉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도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기본 문제 8-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원기둥을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평면을 자르는 단면이다. 단면이 타원이다. 타원 넓이 S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도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타원이래요 얘가. 그럼 이 타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평면으로 옮겨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때 여기가 얼마고? 3이고, 여기는 무슨 3? 마이너스 3.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때 얘의 타원의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이 타원의 넓이는 3A 뭐가 되어진다? 파이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자, 이 타원이 사형된 걸 볼게요. 이 타원의 사형은 사형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면 자체가 사형된 면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사형된 면의 넓이는 원래의 넓이 곱하기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어집니다. 근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즉 코사인 몇이 되어진다? 30도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러면 A를 못 구할 이유가 없죠. 9파이는 3A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어지니까 A 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A가 2루트 3이 되나요? 2루트 3?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기본 문제 8-2번. 방금 전에 해드렸던 그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한 변의 길을 우리가 A라고 주고 있는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 길이가 A 루트 2가 되겠죠. 이 정삼각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색칠한 것의 넓이,
즉 BDE의 넓이라는 것은 4분의 루트 3 A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A 제곱이 되어지면서 2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쟤의 사용된 것은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A 제곱의 반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용되어진 넓이는 2분의 1 A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용되어진 넓이는 원래 것의 넓이, 원래의 도형이죠. 원래의 도형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즉 이게는 이면각이라고 했어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즉 여기서 봤을 때는 면 EFGH와 삼각형 EDB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죠. 그 이루는 각 세타가 되어지겠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나와야지 저 등식이 성립을 하냐면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타는 못 구하죠. 그래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기본 문제 8-3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왜곡도 심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안 생겨. 그리고 빗방향의 수직이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되고, 즉 좀 할 일이 좀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거는 간단하게 도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3D의 상황을 뭐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2D의 상황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원이 이렇게 위치한 거잖아요. 여기에 원이.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지겠고요. 그때 이만큼의 길이를 우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2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빛이 수직인 것은 이 원이 빛을 뭐로 받고 있는 거냐면 수직 방향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원이 수직 방향으로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이 빛을 수직으로 받아내면서 여기는 이렇게 꽂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꽂혀 나가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으로도 그림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빛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입사각이 30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입사각 30도라고 했기 때문에 30도로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여기가 수직 방향이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어지냐면 60도가 되어지겠고요. 여기의 각도 역시 30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요만큼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의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가 2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6이 되어지겠죠. 여기 90도고요. 여기 30도니까 2대 1이 다시 만들어지죠. 여기 길이는 3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9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요 그림을 뭐로 바꾼 거냐면 2D로 이렇게 잘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요만큼의 넓이와, 자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만큼의 넓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만 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즉 원판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이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3이라는 것도 저쪽에 이제 이렇게 여기 3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쪽에 이제 사용이 되어진 모습이 될 텐데 그게 따로따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쭉 사용이 되어진, 자, 이 사용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얘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원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쓱 이렇게 잘려진 모습이 되겠고,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이만큼이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네가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어지는 3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야 여기가 아니죠. 요런 식의 넓이가 되는 거죠. 네, 요런 식의 여기의 넓이. 그래서 요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이게 원판의 일부죠. 얘를 S라고 주고요. 녹색깔 S. 그 다음에 얘를 이런 파란 색깔 S 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의 넓이는 다시 파란색 넓이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가 되어진다? 30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S의 초록색깔 S 부분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빛이 들어올 때 강조를 좀 드렸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빛과 수직이 되는 건 원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과 수직이 되는 거는 원판이 받아내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는 빛과 수직 방향의 것이 들어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얘가 그림자고 얘가 원판이거든요. 그죠? 얘가 원래 도형이고 얘가 그림자야. 사형은 실제적으로 얘인데 사형되어진 넓이가 아니라 어떻게? 빛 방향과 수직인 것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너의 사형이 네가 아니라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향으로 수직하게 들어왔을 때 그죠? 얘는 얘의 사형이죠. 이렇게 얘가 사형된 것, 즉 얘가 사형된 게 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빛 방향과 수직인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림자라고 꼭 단언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뭐 되게 간단해요.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8-4번 보시면 뭐 이것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자, 평면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구는 당연히 우리 눈에는 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겠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얘한테 이렇게 쭉 이 원을 타고 때려서 들어왔겠죠. 빛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각도를 몰라요. 세타의 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루는 각, 여기를 뭐라고 줄 수 있냐면 세타라고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의 중심이 여기에 꽂혀 있는 모습이죠. 교선에. 그럼 원의 중심이 교선에 꽂혀 있는 모습으로 얘네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 걸쳐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각도도 몇 도가 되냐면 세타라는 세타 디그리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고요. 이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2와 2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반지름에 대한 선분과 반지름을 이루게 되는 요 선분이죠. 요 선분과 똑같은 선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선분이 존재할 수 있겠고 얘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뭐가 되어지는 세타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때 내가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주고 여기의 길이를 내가 B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면 A라는 길이를 쓸 수 있는데 A는 2 시컨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길이를 쓸 수 있는데 얘는 2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4분의 1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어지면서 이 값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네, 뭔가 어렵게 생겼지만 여기 있는 글들은요. 그냥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딱히 뭐 이렇게 할 게 없죠. 그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4인 반구라고 나와 있는데 얘의 사형이에요. 그래서 위로 정사형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사형이 되죠. 이렇게 사형이 되어서 이렇게 사형이 되어지겠고, 그때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는데, 그럼 사형된 넓이니까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사형되어진 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은 중심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중심이, 자, 여기 중심이 있었겠고 여기에도 중심이 있었겠죠.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수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간 부분, 이렇게 수직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의 얘의 수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4가 되고요. 그때 요만큼의 각도를 문제에서 30도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30도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1대 2대 루트이니까 2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는 2루트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사형되어진 것의 넓이, 즉 빛 방향의 수직인 것의 넓이를 S라고 줬을 때, 그때 S의 넓이는 원래 판의 넓이 곱하기 이면각의 코사인 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어지니까 6루트 3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형되어진 것, 빛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넓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6루트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연습 문제 8-7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쟤도 뭐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 3D는 2D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바꿔서 생각했을 때 문제 디자인만 잡을게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기가 좀 그지 같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가 좀 싫은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반구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 얘를 갖다가 쭉 들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럼 얘가 60도만큼이 쭉 들려 있대요. 그럼 60도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들었대요, 얘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림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의 사형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얘 사형 구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그래? 그러면 얘가 똑 떨어진 부분, 빛 방향에서 수직인 파트가 저렇게 들어오니까 똑 떨어진 부분이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형된 넓이겠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렇진 않죠. 빛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물론 사형인 것도 맞죠. 하지만 빛이 이쪽으로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도 분명히 사형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를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며, 더군다나 이 빨간 색깔 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얘를 나누어 계산을 할 텐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얘가 중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은 그대로 빛 방향에 수직이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중심이 요 반지름이 그대로 사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 파란 색깔 따로가 아니라 실제로 얘는 이렇게 사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에 사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몇 도가 되어지는 60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요만큼에 대한, 요 파란 색깔에 대한 넓이 구할 수 있죠. 요거는 반원이에요, 그죠? 반지름 길이가 6짜리 반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의 넓이는 18파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사형된 넓이는 18파이 곱하기 코사인 60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얘의 넓이는 그냥 요 반원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요 반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18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은 저 반구가 사형되어진 넓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어질 거고요. 자, 연습 문제 8-6번인데, 연습 문제 8-6번에 이런 도형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점선까지도 완벽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2D 상황으로 쟤를 관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기둥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빛이 수직 방향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중심과 중심을 잡아놨을 때 얘네들의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즉 얘가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요만큼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 즉 얘를 갖다 얘도 2D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때 제가 60도인 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얘기가 되어지냐면, 이 친구와 요 각도죠. 요 각도는 몇 도가 되어지냐면, 이게 좀 잘 공감이 안 되는 각도가 됐네요. 요만큼이 30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30도가 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림이 좀 등신 같아갖고, 얘는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많이 누워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누워졌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빛방향에 수직이게끔 이렇게 쭉 잡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 더 안 되는구나. 병신인가? 더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야지. 아니네. 더 돼야 되네요. 그죠? 예.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대충 30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각도를 잡았을 때, 그렇죠. 안 만들어지네요. 그냥 합시다. 네. 자,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이 각도가 몇 도가 되어진다? 30도가 되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때 여기 중심에서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부분은 반원인 겁니다. 그죠? 여기가 반원이 되어지고요. 그 반원이 사용된 곳이 여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중심까지가. 그게 뭐냐면 직사각형 판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옆넓이, 옆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판이 여기에 사용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판이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다시 요만큼은요, 반원이 사용이 된 거죠. 요만큼은 반원이 사용된 상태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원 사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반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중요한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